안녕하십니까, 대공입니다. 풍수지리는 용혈사수 4개 과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용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용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상상 속의 동물 용 생각나시죠?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꼬리가 보이기도 하고 머리가 숨기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용을 청룡백호 전부 다 용맥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이라는 것은 명당을 만들려고 하는 내려오는 용맥, 거기다만 용이라고 그런다. 법칙이에요. 갑자기 크다가 갑자기 작아지고, 갑자기 동해 있다가 갑자기 서해 있게 되고, 갑자기 깊은 연못 속에 숨었다가 갑자기 하늘의 구름 위로 올라다닌다. 풍수지리학에서 주용은 많은 산맥이나 능선 중에서도 혈이나 집터, 묘지 혹은 정엘 내 예정지와 관계되는 능선만을 말한다. 용맥은 조종산인 태조산에서 출발하여 중조산, 소조산, 현무봉을 거쳐서 혈까지 내려온다. 마치 사람의 시조로부터 나와 중시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치와 같다. 여기 그림에서 감이 열려있는 부분을 혈이라고 본다면 그 우개까지가 부모산이고 또 그 우개까지는 할아버지 산, 그 다음에 증조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태조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를 보는 것하고 적은 의미를 보는 것하고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큰 의미는 그 고장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라든지 모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큰 그 고장을 대표하는 산이 태조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묘지에서는 그렇게 고장을 대표하는 산을 태조산이라 할 수 없다. 주혈을 찾고자 할 때 먼저 제1성과 똑같은 형태의 주산을 찾아야 한다. 만약 제1성이 탐낭목성이면 주산도 탐낭목성이어야 하며 혈도 탐낭 기운이 들어있는 유도혈을 맺는다. 용이 동분서주하면서 변화무상하다. 과엽, 기복, 박환, 개장, 천심 등 수많은 변화를 거치지만 일관된 근본오행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과엽이란 산봉우리하고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요. 추풍령, 한계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과엽은 영사송사가 없는 것을 과엽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영사송사가 갖춰진 것을 결인처라고 그래요. 결인처에서 이쪽 결인처에서 저쪽 결인처까지는 일절이라고 그래요. 일절. 마치 대나무 대나무 매듭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대나무 매듭을 생각하시면 돼요. 용의 형체가 변하고 기울기가 변하고 또 넓고 좁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변화한 것을 박환이라고 해요. 박환. 급하게 오다가 느리게 오는 것도 박환. 이렇게 돌산으로 오다가 돌산 봉우리가 토산 봉우리로 오는 것도 박환. 박환이 있어야 명당이 생겨요. 박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박환. 방향을 트는 것도 박환이에요. 방향을 트는 것도 박환. 벅길박, 박굴환. 벅길박, 박굴환. 또 그렇게 그래서 박환이라고 쓰고요. 또 환골탈태,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 그런 뜻으로 또 쓰기도 해요. 산들이 움직일 때는 자벌레처럼 기복을 하잖아요. 자벌레처럼 기복을 하고 뱀처럼 위의를 해요. 뱀처럼 옆으로 비틀비틀 위의를 한다.
묘 바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줄 수 있는 봉구 솟아 있는 그것을 내두라고 하고요. 내두 뒤에서 양팔을 벌려서 내두를 보호하는 것을, 혈장을 보호하는 것을 부모산. 부모산 뒤에서 또 양팔을 벌려가지고 또 혈장을 보호하는 것이 할아버지산 그러거든요. 할아버지산, 또 증조, 태조산, 모든 산들이 혈장을 보호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가운데로 용맥이 내놓고, 할아버지 산도 그림처럼 양팔을 벌려서 가운데로 용맥이 내고 그러잖아요. 부모산에서도 양팔을 벌려서 보호를 하고 가운데로 용맥이 내려오고, 이것 보고 개장천심이라고 그래요. 개장천심. 산봉우리가 일어나면은 가지를 뻗게 돼 있어요. 그 가지를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지각의 소임은 받침대가 되어 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바람과 물을 막아내며 생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각이 너무 비대하고 길면은 영의 기운을 빼내겠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또 용이 그렇게 되면 용이 병용이 되고 자손들한테 피해가 된다. 또 생기를 빼내어 가기 때문에 주령의 기세가 약화되고 너무 짧고 작으면은 기가 보존되지 못한다.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이 거꾸로 역행하면 영용이 되고 너무 뼈 쪽에도 역시 흉한 것이다. 따라서 지각은 그 형세가 분명하고 본신용과 조화를 이루며 용세에 비해 적합해야 용세가 왕성한다.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지각이나 요도나 청룡백호 모든 것들이 다 혈장을 감싸야 돼요. 그래서 지각도 용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것이 그렇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이 가는 쪽으로 반대로 뻗으면은 영용이 된다. 영용이면은 뭐죠? 역적이 나온다 하잖아요. 무서운 형이에요. 청룡백호는 말할 것도 없고, 요도, 지각, 주변의 모든 산들도 이 명당을 환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명당의 진가예요. 억지스럽기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진짜라고 말한다. 1번 봉우리에서 나오는 용맥은 2번 요도를 만나가지고 3번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요. 그래 똑같은 지각처럼 보이지만은 2번은 요도라고 그런다. 요도예요, 요도. 이렇게 용맥이 개장천심하고 또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기복을 하고 옆으로 비틀비틀 위의를 하고 또 이렇게 변화를 천태만별 환골탈태하듯이 변화를 해오면서 이제 주산을 만들겠잖아요. 주산을 만들고 주산에서 내두로 들어오는 부분을 혈입수라고 그래요. 혈입수, 주산에서 내두로 들어오는 부분을 혈입수라고 그런다. 부모산에서 주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용입수라고 그래요. 용입수. 그래서 입수가 두 가지예요. 혈입수가 있고 용입수가 있다. 그런데 내두로 들어오는 그 형태가 반드시 오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요. 주산이 묘지 뒤에가 있을 때는 직용 입수가 되겠죠. 주산을 90도나 45도 정도 틀어서 혈이 맺힐 때도 있어요. 그것 보서 횡령 입수라고 하죠. 횡령 입수. 그럴 경우에는 뒤에가 낙산이 있어야 된다. 받쳐주는 낙산이 있어야 된다. 태조산이나
소조산을 바라보고 혈장이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회룡 입수다. 그 회룡 고조라고 하잖아요. 회룡 입수가 된다.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평지에 이렇게 보인 듯 안 보이는 듯 입수가 그렇게 생긴 입수 보고 잠룡 입수라고 그래요. 잠룡 입수. 도열처럼 높은 데 혈장이 있으면은 올라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비룡 입수라고 그런다. 올라가는 입수를 비룡 입수. 또 정돌치기 입수가 있어요. 정돌치기 입수는 자손 모두가 발복을 받는데요. 자손 모두 부귀 겸전한다. 이 정돌치기 입수라는 것은 부모산에서 주산으로 오는 그 도중에 그 결인처라고 하잖아요. 결인처에서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또 풍선에가 공기가 빵빵하니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뚝 솟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혀를 정돌치기 입수라고 그래요. 또 속기 입수라는 게 있어요. 속기 입수. 속기는 이렇게 핀셋으로 딱 집어본 것처럼 가늘게 생겼잖아요. 속기 입수는 장자보다 차자나 따르 발복이 크다. 입수에 맥이 없으면 요수하고 양자한다. 입수가 무력하면 비천난 자식이 나오나 또 불구 자식이 나온다. 청호경 입수 3자론을 살펴보면은 건공관서는 장 진술주미를 짊어지고 있는데 뒤에는 평평하고 앞에는 솟구쳤다. 건공관서는 솟구친다고 했잖아요. 건공관서는 솟구친다. 그래서 건공관서는 계절의 시작처고 또 천지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다. 그래서 건공관서는 솟구초고 진술충미는 이렇게 평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온다. 좌오묘유는 인신사회를 짊어지고 있는데 앞은 곧고 뒤는 굽어 있다. 좌오묘유는 짤쯤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신사회는 굽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또 청호경 용편에는 이런 것이 나와요. 자선으로 돌아가는 사태령 건공관성이잖아요. 건공관성이 자선을 하면은 순행이라고 하는데 사포맥 인신사회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생룡이 된다. 그 다음에 우선 사태룡은 건공관성이 우선할 때는 영룡이라고 하는데 사장맥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생룡이라고 그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건룡이 건에서 출발해서 해, 임자, 개축, 간인 이렇게 가갔잖아요. 그래서 인까지 가야만이 생룡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룡이 인까지 돌아가야 생룡이다. 또 간룡이라고 그러면은 간에서 출발해서 인감묘, 울진, 손사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간룡은 돌아가서 사까지 가야 사를 만나야 손사까지 돌아가야 생룡이 된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교실에서 차분하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